바다는 무트올라와 민물과 만나고 그 만남은 또 다른 생명의 길을 놓는다. 이른 봄, 그 길을 따라 무트로 오르는 생명물이 있다. 큰 가시고기 떼다. 일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낸 큰 가시고기. 큰 가시고기는 자신이 기억하는 오직 한 지점을 찾아 바다를 떠나왔다. 오로지 본능 하나로 찾아든 이 하천은 그들에겐 아비의 품이다. 이제 그 아비가 그랬듯 아비의 품 안에서 큰 가시고기는 장엄한 사랑의 역사를 시작한다. 포함산에서 발원해 대왕암이 있는 동해바다로 뻗어내린 대종천. 대종천 하구는 바다와 민물을 오가는 희귀성 어류들의 보금자리다. 이른 봄 그들이 찾아왔다. 산란을 앞두고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 큰 가시고기. 녀석들은 한동안 무리를 지어 얕은 하천가에 머문다. 바다와는 다른 민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다. 이 시기 큰 가시고기는 산란에 필요한 영양 보충에 전념한다. 사냥감은 동물성 플랑크톤과 작은 수소곤충,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먹이가 많다는 걸 본능으로 알고 있다. 약 일주일에 걸친 민물 적응 기간이 끝나면 큰 가시고기는 산란처를 찾아 나선다. 녀석들이 선택한 곳은 수심이 깊은 수초지대. 한 녀석이 수초 사이로 몸을 숨긴다. 밖으로 나오는가 했더니 이내 들어가 버린다. 다시 머리를 내밀고 주변을 살피는가 하면 또 들어가길 몇 차례. 숨바꼭질을 거듭하며 수중 카메라가 접근해도 도망가지 않는 모습이 보통 때와는 너무나 다르다. 큰 가시고기 수컷이다. 큰 가시고기는 몸체가 7, 8cm에 불과한 작은 어류이지만 산란철이 되면 암수 구분이 명확해진다. 암컷은 알을 품어 배가 불룩한 반면 수컷은 변화가 없다. 녀석은 대체 수초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녀석의 둥지가 있었다. 지금까지 큰 가시고기는 수심 40cm 이내 얕은 곳에 둥지를 트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심 2m 지점이다. 의외였다. 지느러미를 이용해 부채질을 한다. 이미 산란을 끝내고 둥지 아래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둥지 표면은 온통 점액질로 덮여 있다. 마치 기술자가 마감 처리를 한 것처럼 둥지는 완벽하다. 수초 둥지 바로 옆에는 또 다른 녀석이 강바닥에 노출된 곳에 둥지를 틀었다. 둥지 앞에서 부채질을 하던 수컷은 수시로 둥지 주변을 청소하고 1, 2분 간격으로 주변을 경계한다. 이곳 대종천 하구의 바다 곳곳엔 약 3m 간격으로 큰 가시고기 둥지가 산재해 있다. 무성한 수초는 다른 물고기들에게도 좋은 은신처. 그러나 닥치는 대로 물고기를 잡아먹는 외래종 붉은 귀거북이도 살아가는 곳이라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곳이다.
벚꽃이 만개한 3월 말, 수심이 얕은 곳에서도 산란의 움직임이 감지됐다. 촬영팀은 공기통 없이 24시간 잠수가 가능한 특수 장비를 동원해 본격적인 관찰에 들어갔다. 대종천 하구 가장자리 수심은 약 50cm 정도. 갈대와 부들 등 수초가 잘 발달해 있다. 막 둥지털을 닦고 있는 큰 가시고기를 만난 곳은 갈대 뿌리 밑. 수컷 한 녀석이 주둥이로 모래를 파고 있다. 모래를 파서 뱉어내기를 수십 차례. 길이 4cm, 너비 5cm 정도로 모래를 파내고 구더기를 만든다. 둥지를 들기 위해 기초공사를 하는 것이다. 둥지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암컷 한 마리가 미리 와서 기다린다. 알로 가득 찬 배가 불룩하다. 산란 시기가 임박한 암컷이다. 암컷이 알을 품은 배를 들어 보인다. 수컷의 시선을 끌기 위한 행동이다. 이번에는 온몸을 떨더니 수컷을 따라다니며 적극적인 구애에 나선다. 지금까지 수컷이 구애 행동을 한다고 알려진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구덩이를 다 판 후 수컷은 수초 가닥을 물어 나른다. 수초는 둥지를 엮는 재료다. 수컷이 운반한 수초는 갈대잎과 뿌리 등 종류가 다양하다. 둥지를 짓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수초의 무거운 부분이 밑으로 향하게 조절한다. 모래를 파낸 바닥에 무거운 부분을 싣고 가는 줄기로 지붕을 엮어 나가기 위해서다. 기초가 튼튼해야 무게중심이 유지되는 건축 원리를 녀석은 본능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수초를 바닥에 어느 정도 심은 후 녀석은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곧이어 생식공에서 점액질을 분비하며 둥지를 엮기 시작한다. 가시고기가 둥지를 지을 때 분비하는 점액질은 산란 시기에만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접착성이 매우 강하여 둥지를 튼튼하게 엮는 역할을 합니다. 둥지 틀기는 온전히 수컷의 몫이다. 그러나 대충대충 하는 부실공사는 없다. 몇 차례나 더 마감 손질을 한 후 약 4시간이 지나서야 둥지는 완성된다. 드디어 신부를 맞이할 차례다. 대기하고 있던 암컷을 맞이하려는 순간 의외의 일이 벌어진다. 또 다른 암컷이 찾아온 것이다. 암컷이 2마리로 늘어나면서 수컷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누구를 신부로 맞이할까 잠시 망설이는 수컷. 결국 먼저 와서 오랫동안 기다린 암컷을 선택한다. 암컷의 산란은 둥지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즉시 이루어진다. 수컷이 암컷의 등을 자극해 산란을 돕는다. 산란이 끝난 직후 녀석은 또 다른 암컷을 데려온다. 두 번째 산란이다. 암컷 한 마리가 낳는 알은 약 300개. 큰 가시고기 수컷은 보다 더 많은 새끼를 키우기 위해 한 둥지에 여러 마리의 암컷을 맞이하는 것이다. 산란이 끝나자 수컷은 즉시 정액을 방사해 알을 수정시킨다.
산란 후 암컷은 바로 둥지를 떠나고 수컷은 둥지 입구를 넓히기 시작한다.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이유는 다음날 밝혀졌다. 암컷 2마리를 차례로 더 데려와서 산란을 하는 것이다. 갈대뿌리 밑에 둥지를 튼 큰 가시고기 수컷은 이틀에 걸쳐 4마리의 암컷을 맞이해 산란을 했다. 한 둥지에 1000여 개의 알을 얻은 것이다. 숲이 우거진 대종천 수변은 수초가 무성하다. 수초는 큰 가시고기의 은신처가 될 뿐만 아니라 둥지를 엮는 좋은 재료로 쓰인다. 수변의 수초지대에 둥지를 튼 수컷이 암컷을 맞아들여 산란 중이다. 갑자기 경계에 나서는 수컷, 침입자가 왔다. 침입자는 이웃에 사는 큰 가시고기들. 냄새를 맡고 알을 훔쳐 먹으려고 침입한 것이다. 수컷이 도둑과 맞서 한창 전투를 벌일 때 암컷은 산란을 끝내고 둥지를 빠져나간다. 필사적인 공격으로 도둑을 퇴치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0초. 전쟁은 끝나고 수컷은 더욱 분주해진다. 소란 중에 유입된 둥지 속의 모래부터 제거한다. 이 물질은 수정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둥지를 깨끗이 청소한 후에야 정액을 방사하는 것이다. 붉은 귀 거북이가 지나가는 길목 둥지에도 문제가 생겼다. 녀석이 둥지를 밟고 간 것이다. 둥지가 파손된 채 알이 드러나 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큰 가시고기 수컷. 급한 마음에 훼손된 둥지부터 다치고 둥지 밖으로 빠져나온 알을 밀어 넣는다. 본격적인 둥지 보수는 지금부터다. 둥지를 처음 지을 때 마무리를 하던 것처럼 점액질을 분비해 훼손된 지붕을 다시 엮는다. 다시 한번 알을 깊숙이 밀어넣는 수컷. 둥지 보수는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수초를 물어와 둥지의 빈 틈을 말끔하게 채운다. 다시 점액질을 분비해 물어온 수초를 단단하게 엮는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여 둥지 보수에 걸린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이후 예민해진 수컷은 둥지 주변의 경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둥지를 짓고 산란하는 모든 생명들에겐 둥지의 안전이 곧 새끼의 부화율로 직결된다. 큰 가시고기 수컷은 새끼들의 부화율을 높이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갈대군락의 보금자리를 튼 녀석이 산란 이틀째 접어들자 모래로 둥지를 덮는다. 알 냄새가 주변에 번져나가지 않도록 위장막을 쳐서 알도둑의 침입을 막으려는 것이다.
팔대잎으로 둥지 주변을 완벽하게 위장한다. 암컷이 찾아왔다. 그러나 이미 산란을 마친 녀석은 더 이상 암컷을 맞이하지 않는다. 자신의 머리만한 돌을 물어와 위장막으로 쳐놓은 팔대잎을 고정시킨다. 둥지를 완전히 위장한 후 녀석은 부채질을 시작한다. 다음날 둥지 주변은 깨끗하게 정돈돼 있다. 알 냄새가 가시자 위장막을 제거한 것이다. 이 무렵 수컷의 아가미와 배 주변이 서서히 붉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등친으로 인한 세 개의 등가시가 녀석의 무기인 것처럼 붉은색의 몸빛도 알을 지키기 위한 보호색의 일종이다. 보통 다른 어종은 짝짓기에 앞서 혼인색을 띠인다. 그들에게 혼인색은 상대를 유혹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알을 돌보는 시기에 몸빛을 바꾸는 큰 가시고기 수컷에게 붉은색은 적에게 위협을 보여 알을 보호하기 위한 부성의 발로다. 부채질을 하는 것은 둥지 안으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수컷은 지극정성을 다해 알을 돌본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 둥지 밖으로 알을 꺼내는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일까? 여러 마리의 암컷들이 간격을 두고 산란하였기 때문에 둥지 안쪽에 있는 알들은 새물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알의 이치를 바꿔주기 위하여 알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용존 산소가 충분해야 알의 성장 상태가 좋아져 부화율도 높아진다. 1시간 간격으로 약 1000여 개의 알을 차례로 꺼내 새물을 쏘인다. 이때 알 위에 점액질을 분비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새물을 충분히 쏘고 나면 다시 둥지 안쪽으로 알을 밀어넣는다. 큰 가시고기는 지구상의 어류 중에서 둥지를 짓고 새끼를 키워내는 유일한 어류로 알려져 있다. 크기가 7, 8cm에 불과한 작은 어류이지만 오로지 새끼를 키워내려는 본능 하나로 수컷은 무한한 정성을 쏟아붓는다. 때문에 큰 가시고기의 수컷은 부성의 상징이 되고 있다. 수컷과는 달리 암컷은 산란을 마치면 모든 역할이 끝난다. 오로지 산란을 목적으로 바다를 거슬러 고향을 찾고 산란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게 암컷의 운명이다. 새끼 양육을 수컷에게 맡긴 채 둥지를 떠나온 암컷. 암컷은 이내 생을 마감한다. 밤이 되면 대부분의 생명체는 휴식에 들어간다. 수중새에게도 마찬가지다. 밤에는 낮과는 다른 모습이 연출된다. 숭어가 수초지대에 머리를 숨긴 채 휴식을 취하고 있다. 붕어도 휴식 중이다. 작은 돌 하나도 물고기들에겐 훌륭한 안식처가 된다. 그러나 밤중에도 쉬지 않고 생명활동을 하는 녀석들이 있다. 큰 가시고기 수컷의 부채질은 한밤에도 계속되는 것이다.
밤이 깊어지면 수컷은 더욱 바빠진다. 수컷이 둥지를 지키는 동안 아직 산란을 못한 암컷들이 둥지를 노린다.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동족의 알을 훔쳐먹는 것이다. 수컷은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등가시까지 곧게 세운 채 금방이라도 전투를 벌일 태세다. 낮보다 밤에는 둥지를 습격하는 그러한 육식성 물고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항상 등 가시를 세우고 경계 태세를 풀지 않습니다. 둥지에서 반경 약 1.5m 지점은 수컷의 텃세권이다. 암컷 한 마리가 텃세권 안으로 접근한다. 순간 수컷은 등가시를 세우고 단숨에 몰아낸다. 새우마저도 용납하지 않는다. 먹성이 좋은 붕어는 수컷이 가장 경계하는 적. 이렇게 24시간 꼬박 수컷은 알을 돌본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큰 가시고기과의 어류는 모두 세 종류가 있다. 그 대표종이 회유성 어류인 큰 가시고기다. 그보다 다소 몸집이 작은 가시고기는 민물 어류다. 가장 크기가 작은 잔가시고기는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곳에 사는 기수성 어류다. 이들 세 종의 서식처는 각기 다른 곳으로 알려져 있다. 큰 가시고기는 남해안 일부와 동해안 남부 일대, 가시고기는 동해안 중부와 제천 의림지에 분포한다. 잔가시고기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과 경북 영천의 일부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 세 종류의 가시고기는 한 하천에 2가지 이상이 같이 살지는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촬영팀은 연곡천에서 세 종류의 가시고기가 함께 서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곡천 수변은 각종 수초군락이 잘 발달해 있어 가시고기 서식지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한 녀석이 갈대줄기에 둥지를 틀었다. 마치 어미새의 둥지를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새의 둥지와 흡사하다. 둥지의 주인은 가시고기였다. 이 녀석은 부들줄기 사이에 둥지를 지었다. 이미 산란을 마친 듯 등 지느러미에 난 9개의 작은 가시를 세운 채 지느러미로 부채질을 하고 있다. 가시고기는 다양한 곳에 둥지를 튼다. 갈대 밑둥에 둥지를 튼 녀석이 경계 근무 중이다. 그런데 바로 그 앞 1m쯤 되는 지점엔 또 다른 수컷의 둥지가 있다. 녀석의 둥지는 노출된 갈대 뿌리에 매달아 둥지를 지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도 또 다른 수컷의 둥지가 있다. 불과 30cm 정도의 간격이다. 녀석들은 접근하는 잔가시고기와 큰 가시고기를 공동으로 몰아낸다. 이웃한 두 녀석은 전혀 세력 다툼이 없었다. 그러나 큰 가시고기와 잔가시고기 등 다른 종은 접근만 해도 힘을 합해 몰아낸다. 북천은 동해안의 대형 하천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다. 한 녀석이 갈대 줄기 끝에 막 둥지를 틀었다. 잔가시고기는 몸집이 5cm 정도로 등 지느러미에 8개의 작은 가시를 달고 있다. 둥지 밖으로 나가던 녀석의 몸빛이 갑자기 바뀐다. 암컷을 발견한 것이다.
둥지는 아주 튼튼하게 지어졌다. 암컷을 둥지로 데려오자 수컷의 몸빛은 완전히 흑청색으로 바뀐다. 자신이 강한 놈이라는 것을 암컷에게 과시하기 위한 흐린 색이다. 이번에는 암컷 주변을 맴돌며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친다. 이때 암컷은 수컷의 몸빛과 등가시 상태를 보고 산란 여부를 결정한다. 드디어 구애를 받아들인 암컷이 수컷을 뒤따른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암컷이 둥지로 들어가지 못한다. 둥지 입구가 너무 좁은 것이다. 급한 마음에 암컷이 둥지 입구를 넓혀본다. 둥지를 너무 튼튼하게 지은 게 오히려 문제가 된 것이다. 결국 암컷은 산란을 포기하고 떠난다. 얼마 후 다시 암컷을 데려오지만 둥지 입구를 보고 들어갈 신용조차 하지 않는다. 산란에 실패한 녀석은 입구를 넓히는 보수공사에 들어간다. 그러나 녀석은 입구를 넓히는 것보다 둥지를 튼튼하게 엮는 데 더욱 신경을 쓴다. 결국 산란에 실패하고 말았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잔가시고기 서식처로 알려진 강원도 고성의 송지호. 그러나 잔가시고기는 보이지 않는다. 수중 곳곳이 곰팡이로 하얗게 덮여 있다. 호수 기반층에 퇴적물이 과다하게 쌓여 생긴 것이다.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것이 더 많다. 회사한 제첩 껍데기가 도처에 산재해 있다. 철새들 중간 기착지로의 옛 명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청둥오리 등 그 많던 오리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오 년 전 송지호 주변에 큰 산불이 났었다.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지금도 비만 오면 잿물이 송지호로 흘러든다. 잿물은 수중 생태계에 치명적이다. 바닷물 유입구인 하구지대는 산불의 영향이 덜 미친 곳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송지호의 유일한 잔가시고기 서식처를 발견했다. 녀석들은 무리를 지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컷은 한두 마리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배가 불룩한 암컷뿐이다. 고성 산불 이후 생긴 생태계 교란 현상이다. 하구 가장자리에 갈대물락에 털을 잡은 잔가시고기 수컷을 발견했다. 녀석은 한창 둥지를 들고 있는 중이다. 둥지 위치는 갈대 줄기의 중간 마디. 수시로 수초가닥을 물어와 둥지를 엮어 나간다. 둥지가 채 완성되기도 전에 암컷 한 마리가 미리 와서 기다린다. 잔가시고기는 수컷이 둥지를 완성한 후 암컷을 데려와 산란을 한다. 그런데 암컷이 먼저 와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습도 전에는 없던 현상이다.
30분 정도 지나자 둥지의 모양이 갖춰지기 시작한다. 둥지를 엮는 재료는 안과 밖이 다르다. 안쪽은 갈대잎과 같은 부드러운 것을 쓰고 바깥쪽은 뿌리와 같은 단단한 재료를 이용한다. 녀석은 무거운 재료를 얼기설기 엮은 후 약 1분 간격으로 점액질을 분비하여 단단하게 고정시킨다. 둥지를 짓는 동안 수컷은 다른 종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산란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암컷에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 시간 후 새집 모양과 흡사한 둥지의 모양이 갖추어졌다.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수컷. 수컷은 마치 거미줄을 치는 것처럼 점액질을 분비해 둥지를 갈대 줄기에 엮어서 단단히 고정시킨다.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둥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신부를 맞이할 시간. 그러나 암컷이 수컷의 유도에도 둥지 입구에서 주춤거리며 들어가지 않는다. 망설이는 암컷을 수컷이 살짝 인도한다. 그제서야 암컷은 산란에 들어간다. 산란을 돕기 위해 수컷이 암컷의 등을 자극하는 것은 큰 가시고기와 다르지 않다. 산란에 걸린 시간은 약 15초. 반면 수컷의 방정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산란을 마치면 암컷은 떠난다. 이때부터 수컷은 먹이 섭취를 중단하고 혼신을 기울여 혼자서 알을 돌본다. 새로운 암컷이 둥지로 다가오자 가시를 세워 전형적인 공격 태세를 갖추고 쫓아버린다. 잔가시고기는 오직 한 마리의 암컷과 산란을 하는 것이다. 큰 가시고기와는 다른 생태다. 적의 침입에 대비해 등가시를 세운 채 쉬지 않고 부채질을 하여 둥지에 산소를 공급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둥지를 지키며 지느러미로 부채질을 하는 것은 열흘간 계속된다. 산란 후 일주일째 새끼들이 모두 깨어났다. 새끼들은 깨어난 후에도 3일 동안 둥지 안에 머물면서 아비의 보호를 받는다. 부화한 지 4일째 마침내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완전한 독립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마리의 아비들이 각자의 새끼들을 데리고 모여다니며 군집 생활을 하고 있다. 아비들이 새끼들을 이끌고 군집 생활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수중 곳곳엔 새끼를 노리는 물고기들이 있다. 무리에서 벗어나면 즉시 공격 대상이 된다. 이렇게 잔가시고기 아비들은 약 보름에 걸친 군집 생활을 통해 새끼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한편 새끼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대종천은 동해바다와 막힘없이 교류하는 하천이다. 그래서 늘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고 상류에 특별한 오염원이 없어 물이 맑다. 갈대군락에 큰 가시고기가 산란한 지 일주일째. 저 가까이 보세요. 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안 보입니다. 예, 예, 좋아요. 우리는 내시경을 이용해 큰 가시고기의 부화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수컷이 내시경 렌즈봉을 주둥이로 공격한다. 10여 분이 지난 후에야 녀석은 경계를 풀었다. 알의 성장 정도가 제각각 다르다. 어떤 알은 몸의 형체를 완전히 갖추었는가 하면 아직 눈만 생긴 알도 있다. 네 마리의 암컷이 각각 시체를 두고 산란했기 때문이다. 녀석은 끊임없이 부채질을 한다. 부채질로 둥지안 구석구석 새물을 공급하여 신선한 산소를 불어넣는 것이다. 이번에는 둥지를 주둥이로 쿡쿡 누른다. 둥지 안에 붙어있던 알 뭉치를 털어내고 뭉쳐진 알을 분리시키기 위해서다. 산란 후 8일째, 드디어 부화가 시작된다. 큰 가시고기 수컷이 아비가 되는 순간이다. 먼저 부화한 새끼가 둥지 밖으로 튀어나오자 즉시 둥지로 물어넣는다. 아직은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비는 새끼들의 바깥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단 부화가 시작되면 아비가 가장 바빠지는 시기다. 알이 부화하는 순간에 가장 많은 산소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부화하는 게 아니었다. 아비가 주둥이로 알집을 눌러서 터뜨려주고 있다. 대부분의 어류는 새끼들 스스로 알집을 깨고 나온다. 그것이 일반적인 어류 생태다. 그러나 큰 가시고기는 새끼들의 부화도 아비가 도와주는 것이다. 막 부화한 새끼의 배에는 커다란 난황이 달려있다. 난황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동안 새끼들이 섭취할 먹이다. 다음 날 둥지는 완전히 헤쳐져 있다. 그래도 아비의 부채질은 계속된다. 대체 무슨 일일까? 하루 만에 난황을 모두 먹어치운 새끼들이 둥지 사이로 헤엄쳐 다닌다. 하지만 둥지 안쪽에는 아직 깨어나지 못한 알들이 있다. 그래서 아비는 둥지를 헐고 부채질을 하는 것이다. 먼저 깨어난 새끼들을 돌보며 부채질을 해야 하는 아비는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일주일 전 붉은 귀 거북이의 침입을 받은 둥지 앞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둥지 앞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미 붉은 귀 거북이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다. 눈을 집중 공격한다. 단 몇 번의 공격으로 붉은 귀 거북이를 퇴치시킨다. 적을 퇴치한 후 수컷은 곧바로 둥지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둥지 위에 있는 막 부화한 새끼들의 안전을 위해 붉은 귀 거북이의 접근을 그토록 막았던 것이다. 부화가 시작된 지 3일째. 갈대뿌리의 둥지를 튼 나비는 힘없이 떠있다. 새끼들이 모두 알에서 깨어난 것이다. 부화율은 99%. 아비의 지극한 보살핌의 결과다. 아비의 부성애로 생명을 얻은 놈들은 수중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간다. 벌써 둥지를 나와 갈대뿌리 사이로 돌아다니는 놈들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비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머무른다. 먹이 활동을 중단한 채 사력을 다해 새끼를 돌보는 동안 큰 가시고기 아비의 몸빛은 퇴색됐다. 주둥이는 헐었고 끊임없이 부채질을 하던 지느러미도 다 헐었다. 그러나 새끼를 지키려는 아비의 노력은 계속된다. 며칠 전 붉은 귀 거북이의 침입을 막아낸 큰 가시고기의 둥지. 바로 그 옆에서 수컷이 가파르게 숨을 몰아쉬며 헐떡이고 있다. 녀석은 죽어가면서도 남은 힘을 다한다. 그리고 둥지 바로 앞에서 마침내 숨을 거둔다. 새끼를 모두 탄생시킨 지 5일째. 갈대굴락의 아비도 최후를 맞이하고 있다. 둥지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끼를 모두 키워내기까지 지난 보름 동안 녀석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오로지 새끼를 부화시키고 지키는데 있는 힘을 다 바친 큰 가시고기 수컷. 그의 아비가 그랬듯 자신도 아비의 역할을 다하고 이제 장엄하게 그 생을 마감한다. 다음 날 아침, 새끼들이 아비의 주검 주위로 하나둘 모여든다. 아비는 죽어서도 자신의 육신을 바쳐 사냥에서 둔 새끼들의 먹이가 된다. 자신의 몸마저 새끼들의 생명원으로 내놓는 아비의 사랑. 이것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종을 보존해가는 큰 가시고기, 그들만의 숭고한 사랑의 역사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새끼들은 부쩍 자라 있었다. 녀석들은 이제 곧 바다로 여행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아비가 그랬던 것처럼 내년 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